영숙의 귓가에는 아직도 환청처럼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맴돕니다. 하루 10시간 좁은 파티션 안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고객의 상냥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해지해. 너 이름 뭐야? 책임자 나오라고 해. 라는 날카로운 고함과 이유 없는 폭언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영숙은 기계처럼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반복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독한 말들을 집어삼키며 버틴 대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내 역대급 실적이라는 화려한 숫자였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회사를 나서는 영숙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납덩이가 얹혀있는 듯 했습니다. 실적 1위라는 타이틀보다 절실한 건 그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눕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지하철 인파에 치이며 겨우 도착한 집 앞,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영숙이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안온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환기하지 못해 눅눅해진 집안 공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쾌쾌한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제 퇴근 후 지쳐서 대충 먹고 치우지 못한 식탁 위에 잔해들이 영숙을 비웃듯 놓여 있었습니다. 구두를 벗을 기운조차 없어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머릿속으로 낮에 만난 진상 고객의 목소리가 다시 재생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 비수 같은 말이 이제야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밖에서는 실적 왕이라 불리며 완벽한 가면을 썼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이곳에서 영숙은 그저 비린내 나는 방치된 일상을 마주한 지친 중년일 뿐이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0.1%의 인내심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져 울어버리면 내일 아침 다시 그 지옥 같은 파티션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창문을 활짝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오며 비릿한 냄새를 밀어냅니다. 그녀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오늘 나를 살린 건 화려한 실적 수치가 아니라 비린내 나는 일상을 묵묵히 치워내려는 이 마지막 0.1%의 인내심이었다고. 영숙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무장갑을 끼며 자신만의 진짜 하루를 비로소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열어젖힌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서늘하고 깨끗한 밤 공기는 찰나의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진득하고 비릿한 공기가 다시 영숙의 폐부를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미처 치우지 못한 식탁 위의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흙먼지와 바닷물이 얼룩덜룩하게 말라붙은 낚시 가방을 제멋대로 펼쳐놓은 남편 철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집에 발을 들인 그는 아내의 초췌한 안색이나 퀭한 눈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스박스에서 갓 꺼낸 듯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커다란 생선. 한 마리를 양손으로 치켜들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영숙아, 이것 좀 봐라. 이게 바로 낚시꾼들. 평생 꿈이라는 오자 감성돔이다. 내가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섬 바닥에서 일주일을 꼬박 노숙하다시피 했다니까. 운이 좋았지. 이 정도 대여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철수가 자랑스럽게 치켜든 감성돔의 눈은 영숙의 눈망울만큼이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기괴하게 번들거리는 생선의 눈알을 보며
영숙은 오늘 하루 종일 전화기 너머로 마주했던 수많은 인간 대어들을 떠올렸습니다. 역대급 실적 1위를 위해 그녀가 낚아올린 것은 은빛 비늘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버틴 굴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객의 폭언을 묵묵히 받아내며 실적이라는 바늘을 던졌던 영숙에게 철수가 내미는 저 생선은 찬란한 전리품이 아니라 치워야 할 또 다른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출조를 위해 짐을 잠시 풀고 자신의 무용담을 쏟아내며 전리품을 뽐내는 차가운 정거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어깨가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그녀의 손가락 끝이 마른 갈라짐으로 얼마나 쓰라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가르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변변한 직업 없이 방 안에서 게임과 배달, 음식으로 소일하던 아들은 한 달 만에 돌아온 아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철수의 거대한 감성돔이 아니라 소파 위에 힘없이 던져진 영숙의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제지할 틈도 없이 민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지갑을 뒤적이며 아무렇지 않게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강남 클럽 예약했거든. 50만 원만 입금해줘. 알지? 지난번에 친구가 쐈을 때 내가 이번엔 꼭 쏜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지금 바로 보내줘야 돼.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맑아서 그 속에 담긴 요구가 얼마나 잔인한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50만 원. 그것은 영숙이 오늘 하루 온갖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해지하겠다는 고객을 붙들고 애원하며 실적을 올려야만 겨우 손에 쥐게 될 한 달치 인센티브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유흥을 위해 가볍게 던지는 소어 같은 푼돈일지 모르나 영숙에게는 수천 번의 고개를 숙이고 수만 번의 죄송하다는 말을 팔아 맞바꾼 피와 같은 돈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남편이 낚아온 거대한 대어가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누워있고 그 옆에는 그 대어보다 훨씬 비싼 돈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려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방황하는 작은 조각배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어지럽힌 낚시 장비의 흙먼지, 생선의 비릿한 악취,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송금 확인을 기다리는 아들의 무심한 눈빛.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영숙의 숨통을 다시금 조여왔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느꼈던 육체적 피로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저오자 감성돔은 남편의 긍지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닦아야 할 비린내일 뿐이고 저 50만 원은 아들의 체면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깎여나간 수명일 뿐이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물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저 아이스박스 안의 생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영숙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타들어가는 목청을 축일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은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두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한 명은 거대한 생선의 비늘을 긁어내며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난장판 옆에서 오로지 자신의 유흥비 입금 알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이들이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아니라
평생을 무료로 봉사해온 최악의 장기 미납 고객들처럼 보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영숙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오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민준이 너 이 시간부로 독립이야. 짐 싸서 나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지만 비릿한 생선. 냄새에 취한 철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칼끝으로 감성돔의 배를 가르며 툭 내뱉었습니다. 당신 오늘 실적 1위 했다더니 기가 너무 살았네. 피곤해서 그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밥이나 차려. 이 귀한 고기 회쳐서 소주 한잔하게. 철수에게 영숙의 폭탄 선언은 그저 갱년기 여자의 투정이나 피곤해서 부리는 심술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당황하기는커녕 짜증 섞인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농담하지 말고 빨리 돈부터 보내줘. 애들 다 기다린다니까? 나 내일부터 독립할 테니까 일단 오늘 50만 원만 줘봐. 두 남자의 반응은 영숙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0.1%의 미련마저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영숙은 오늘 하루 종일 콜센터 파티션 안에서 수백 번도 넘게 의조렸던 해지 절차를 떠올렸습니다. 고객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끊임없는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을 때, 기업이 취하는 냉혹한 방식을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앱이나 메신저가 아닌 자신만의 인생 가계부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철수의 도박 빚을 갚아준 내역, 민준의 등록금과 유흥비로 나간 피 같은 돈들, 그리고 자신이 포기해야 했던 꿈의 비용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라는 기본 약관을 20년 넘게 위반했어. 그리고 민준이 너는 성인으로서의 자립 노력이라는 특약 사항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약관을 낭독하는 상담원처럼 건조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미리 작성해 두었던 변호사 상담, 예약 문자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내는 집 매물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야. 수익성 없는 관계에 대한 영구 해지 절차일 뿐이지.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내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가족카드는 정지될 거야. 이 집도 일주일 안에 내놓을 거고. 그제야 철수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민준의 얼굴에서도 당당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은 거실의 비린내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해지 상담은 끝났어. 이제 결과만 받아들여. 영숙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밖에서는 철수의 고함과 민준의 다급한 변명이 들려왔지만 영숙의 귀에는 그저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처리를 하며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 손절 버튼을 누른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밖으로는 차가운 새벽 안개가 자욱했지만 영숙의 집안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지난 20년간 영숙의 아침은 늘 정해진 궤도를 돌았습니다. 부은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해 쌀을 안치고 남편 철수가 어질러 놓은 거실의 낚시 장비들을 구석으로 밀어 넣으며
어제 입은 아들 민준의 퀴퀴한 옷가지들을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숙은 주방이 아닌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영숙은 낯설 만큼 생경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갈하게 펴서 세팅하고 늘어진 목의 티셔츠 대신 칼날처럼 날이 선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맞는 정장 스커트를 차려입었습니다. 어제까지 고객의 폭언에 짓눌려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이제 실적 1위. 상담원의 서늘한 지성과 단호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꼼꼼히 바른 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빨간색 견출지 한 뭉치와 두꺼운 유성 매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영숙이 자신의 인생에 선포하는 독립선언서와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거실의 상징인 75인치 대형 TV였습니다. 영숙은 화면 정중앙에 시뻘건 사용 금지 본인 소유 딱지를 거침없이 붙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사유 전기료 및 시청료 장기, 미납 가계 기여도 0%로 인한 서비스 제한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어 주방으로 향한 그녀의 손길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며칠 전 새로 채워넣은 냉장고 문에는 튼튼한 자전거용 체인 자물쇠가 채워졌고 거기에도 어김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고 식자재 구매 비용 및 조리 노동력 연체로 인한 무기한 공급 중단. 외부 식당 이용 권장. 세탁기, 에어컨, 심지어 정수기 버튼 위에도 영숙의 서슬 퍼런 압류 딱지가 훈장처럼 붙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서 입을 벌린 채 코를 골던 남편 철수가 비린내 섞인 밭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냉장고로 향하던 그는 굳게 닫힌 자물쇠와 빨간 딱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영숙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잠이 덜 깼어?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못 마시게 해? 비슷한 시각 밤새 게임을 하다 방에서 튀어나온 아들 민준도 스마트폰을 흔들며 고함을 쳤습니다. 엄마, 내 카드 왜 정지됐어? 지금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야 하는데. 결제가 안 되잖아. 빨리 풀어줘, 쪽팔리게 진짜. 두 남자의 아우성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구두를 신으며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최악의 진상. 고객을 응대하듯 차분하고도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그리고 민준아. 어제 분명히 공지했지? 너희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 인생에 무임승차하던 악성장기 미납자들이야. 오늘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이 집의 모든 유료 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종료됐어. TV를 보고 싶으면 밀린 시청료를 입금하고 밥을 먹고 싶으면 지난 20년치 식재료비와 조리 인건비를 정산해와. 아, 민준이 내 카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본사, 즉 나라는 카드사에서 강제 해지 처리했으니 재발급 신청은 꿈도 꾸지 말고. 철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영숙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영숙은 당황해 어버버거리는 두 남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한 번 훑어준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흘러나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완벽한 화장을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깨를 짓누르던 수천 톤의 납덩이는 간데없고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한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1층에 도착하자 영숙은 혼잣말로 마지막 안내 멘트를 의조렸습니다. 상담 종료되었습니다.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길.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영숙의 화려한 파업, 그 위대한 첫 출근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낚시 가방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철수가 눈을 뜬 것은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당겼지만 어제 영숙이 채워둔 자전거 자물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독을 품었나. 투덜거리며 편의점 생수라도 사러 나간 철수는 더 큰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당당히 내민 카드가 도난 및 분실 혹은 정지된 카드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부당한 것입니다. 뒤에 줄을 선 고등학생들의 눈총을 받으며 쫓기듯 나온 철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 거금 50만 원을 들여 예약해둔 전설의 감성돔. 낚시터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무너진 가장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감히 내 낚시를 막아? 내 돈으로 내가 가겠다는데. 철수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쓴 낚시 장비며 기름값, 뱃쌓기 모두 영숙의 인센티브와 가족 카드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철수는 씻지도 않은 꾀죄죄한 몰골로 영숙의 직장인 보험센터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면 겁을 먹고 카드를 풀어줄 것이라는 안일한 계산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고요한 사무실의 유리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온 철수는 비린내와 땀 냄새를 풍기며 영숙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김영숙, 너 당장 나와. 이게 무슨 행패야? 가장의 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미쳤구나. 수십 명의 상담원과 민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철수에게 쏠렸습니다. 평소라면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을 영숙이었지만 오늘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헤드셋을 정갈하게 벗어 책상 위에 두고 마치 처음 보는 민원인을 대하듯 아주 서늘하고도 정중한 표정으로 철수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생님? 이곳은 업무 공간입니다. 상담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절차에 따라 주시죠. 영숙의 목소리는 콜센터에서 올해의 실적왕을 차지할 때 쓰던 그 완벽한 비즈니스 톤이었습니다. 철수는 예상치 못한 영숙의 반응에 당황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선생님? 야, 김영숙. 나 내 남편이야. 장난해? 지금 당장 카드 풀고 낚시 예약 살려내라고. 철수의 고함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곁에 있던 신입사원에게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 고객님 성함으로 등록된 정보가 있나요? 미남 내역이나 상담 기록 말이에요. 당황한 신입사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아니요, 팀장님. 그런 이름의 고객님은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생님은 저희 서비스 이용자 명단에 없으십니다. 20년 넘게 무료 체험만 하시다가 어제부로 그 권한마저 만료되셨거든요. 제 고객이 아니신 분과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철수는 기가 막혀 영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보다 빠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 요원팀이죠? 여기 예약되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시 퇴거 조치 부탁드립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자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어. 내가 남편이라고. 너희 팀장 남편. 하지만 영숙은 서류 뭉치를 넘기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저런 무례한 고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소란을 피우면 영업 방해로 고소당하기 딱 좋으니 발걸음을 옮겨주시죠.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철수의 뒷모습 위로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다음부턴 상담 예약부터 하고 오세요. 물론 상담료는 선불입니다. 철수가 쫓겨난 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흐트러진 블라우스 깃을 한 번 만지고는 다시 헤드셋을 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팀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경쾌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좀먹던 거대한 악성 민원 하나를 드디어 완전 해지 처리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강남의 화려한 클럽 입구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민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세등등하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쏜다고 했지. 최고급 테이블로 잡아. 어제 영숙에게 떵떵거리며 요구했던 50만 원이 당연히 입금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민주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직원의 싸늘한 눈초리와 한도 초과, 아니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민주는 당황해 식은땀을 흘리며 몇 번이고 카드를 내밀었지만 기계는 무심하게도 거래 불가라는 빨간 불만 깜빡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은 순식간에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민준아. 돈 없다면서 뻥카 친 거야? 너희 엄마가 카드 끊었냐? 낄낄거리는 친구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민주는 타오르는 모욕감을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엄마라는 존재를 자신의 유흥비를 조달하는 ATM기쯤으로 여겼던 그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감히 하극상을 벌인 엄마에 대한 분노로 번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친구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냐고. 민주는 아파트 현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도어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익숙한 번호 4자리를 거칠게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쾌한 열림음이 아니라 기분 나쁜 삐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붉게 전멸하는 에러 표시였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민주는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고 당황한 그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자 거친 쇳소리만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 옆 인터폰 스피커에서 치익거리는 잡음과 함께 영숙의 서늘하고 정제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시죠? 이 집은 현재 유료 서비스 이용자 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야 민준이. 문 안 열어? 지금 장난해? 나 밖에서 개망신당하고 왔단 말이야. 민준의 고함에도 영숙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비치는 영숙의 얼굴은 마치 은행의 부실 채권 회수팀 팀장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아, 상습 미납 고객 민준 군이군요. 방금 내가 긁으려 했던 그 카드는 불효자 보험 해지와 함께 영구 정지 처리됐어. 그리고 이 집의 도어록 비밀번호는 오늘부로 유료 멤버십 전용으로 변경됐단다. 너처럼 20년 넘게 무임승차하며 서비스를 남용하던 블랙 컨슈머에게는 더 이상 입장 권한이 없어. 뭐? 블랙 컨슈머? 엄마 진짜 돌았어? 나 아들이라고. 내 짐 다 안에 있단 말이야. 민준의 악에 바친 소리에도 영숙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짐은 이미 폐기 및 공매 절차를 밟기 위해 분류해뒀어. 하지만 내가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지.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숫자를 잘 받아 적으렴. 내가 대학 4년 동안 받아간 등록금 총액 8천만 원, 그리고 군 전역 후 지금까지 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나간 카드값 및 용돈 5천만 원. 도합 1억 3천만 원.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와 자립 이행각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거야. 1억 3천? 그걸 내가 지금 어디서 구해? 엄마가 나 키워준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돈으로 계산해? 당연한 건 없어, 민준아. 부모의 사랑은 무한할지 몰라도 내 노동력과 인내심은 유한하거든. 내가 오늘 하루 클럽에서 쓰려던 그 50만 원이 나에겐 수천 번의 욕설을 받아내며 번 피 같은 돈이었다는 걸 너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 이제부터는 길거리에서 그 당연한 잠자리와 먹거리를 직접 한번 구해봐. 아, 상환 계획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하니 인터폰으로 소리 지르는 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어. 뚝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복도에는 어제 철수가 흘린 생선의 비린내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민주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항상 열려 있을 줄 알았던 집문은 이제 철옹성 같은 금고의 문보다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거실 안쪽에서 민준의 흐느낌 섞인 욕설을 들으며 처음으로 소음 차단 기능이 완벽한 자신의 집이 주는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며 20년 넘게 부어왔던 불효자 보험의 만기 해지가 주는 해방감을 천천히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그토록 자랑하던 오자 감성돔은 이제 찬란한 전리품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구석, 급하게 펼쳐진 2인용 낚시 텐트 안에는 비린내와 발소리, 그리고 두 남자의 한숨 섞인 밭은 기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 노숙하며 낚시할 때는 낭만이라 불렀던 텐트 바닥의 냉기가 집 문 밖으로 쫓겨나 마주한 현실에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형벌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죽겠어. 진짜 엄마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자식을 이 추위에 밖에서 자게 해? 민주는 텅 빈 지갑과 정지된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며 신경질적으로 텐트 천장을 발로 찼습니다. 평소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라며 위풍당당했을 철수도 지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남은 건 낚시터에서 쓰고 남은 꼬질꼬질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고 그마저도 편의점 컵라면 2개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참다 못한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김영숙 법률 대리인 사무소 상담 대기 중인 채무자 성철수 씨 맞으십니까? 야, 김영숙,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지금 민준이랑 주차장에서 덜덜 떨고 있어. 당장 문 열어, 이 여편네야. 철수의 고함에 돌아온 것은 서늘한 종이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마치 낯선 고객의 미남 내역을 읊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철수 씨, 현재 귀하의 가정유지 계약은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인해 영구 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금 전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기여도는 95%로 산정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귀하가 낚시와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 제가 콜센터에서 욕설을 받아내며 갚아온 귀하의 사채이자 그리고 독박 가사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모두 데이터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95%? 그럼 이 집이랑 차랑 다 내 거라는 거야? 내 지분은? 귀하의 지분은 지금 깔고 앉아 계신 그 낚시 텐트와 아이스박스 안에 썩어가는 감성돔 한 마리 정도겠네요. 아, 민준 군도 옆에 있나요? 민준 군에게도 전해주세요. 성인 자녀 부양 의무 종료에 따른 강제 독립 통지서가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숙식비와 통신비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전화기를 뺏어들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내일 클럽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이거 빨리 풀어줘. 민준아, 상담원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건 업무 방해일 뿐이야. 상환 계획서 없이는 재결합 상담도 불가하니 끊을게. 아, 그리고 주차장 무단 점거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뒀으니 곧 보안 요원들이 갈 거야. 좋은 밤 되렴.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텐트 안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텐트 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철수와 민주는 비린내 나는 낚시 가방을 짊어지고 어두운 밤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영숙의 거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 차가운 침묵은 그들이 평생 공짜로 누려왔던 가족이라는 서비스의 유료화 선언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단잠을 청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라는 장부의 숫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영숙이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어제까지 그녀를 괴롭히던 비릿한 생선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은은한 자스민 향과 최고급 디퓨저의 잔향이 감도는 35층 도심뷰. 영숙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평소라면 남편의 낚시용 미끼 값으로 나갔을 거금을 들여 주문한 샴페인을 잔에 채웠습니다. VIP 고객님, 스파 예약 시간입니다.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누군가의 뒤처리를 하는 무료 가사 도우미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진짜 우량 고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번쩍이는 도심의 불빛은 더 이상 퇴근길의 고단한 풍경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철수는 차가운 중고거래 장터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숨보다 아끼던 한정판 카본 낚싯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진짜 20만 원밖에 안 줘요. 철수의 애원에도 구매자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헐값에 낚싯대를 넘긴 철수는 그 돈으로 며칠 만에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을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국밥의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철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낚시터의 제왕이라 자부했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아내의 신용카드 없이는 국밥 한 그릇도 제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야, 너 똑바로 안 들어. 정신 안 차려. 건설 현장의 거친 고함. 소리와 쏟아지는 흙먼지 속에서 민주는 벽돌을 나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손바닥에는 피가 맺힌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루치 일당 13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민주는 어제 자신이 클럽 유흥비로 요구했던 50만 원이 엄마에게는 몇 번의 죽음과 맞바꾼 무게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하루 만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부어올라 텐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남자는 어두운 텐트 안에서 영숙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영숙의 스마트폰은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음악 속에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가 아니라 자신의 발로 버티고 서야 하는 냉혹한 실전이라는 것을. 이제 두 남자가 배워야 할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매너였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식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며 내일의 더 화려한 휴식을 계획했습니다. 호텔에서 며칠간의 온전한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영숙을 맞이한 건 현관문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초췌한 두 남자였습니다. 며칠 사이 철수의 얼굴에는 고집 대신 고단함이 내려앉았고 늘 당당하던 아들 민준의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어록 번호를 눌렀습니다. 일단 들어와.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동네 창피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선 두 남자는 식탁 의자에 죄인처럼 걸터 앉았습니다. 영숙은 그들 앞에 따뜻한 차 두 잔을 내놓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차가운 압류 딱지 대신 전해진 온기에 철수와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 상생 협약서였습니다. 나 이제 당신들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삶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어. 이 집은 이제 무료 쉼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운영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거야. 영숙은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약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철수 씨. 당신은 이제 가장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파트너가 되어줘. 거창한 돈은 필요 없어. 다만 당신의 건강과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소소한 일자리를 구했으면 해. 월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해. 그중 일부는 공동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는 당신 낚시 취미를 위해 정당하게 써. 더 이상 내 눈치 보지 말고 당신 능력으로 즐기라는 뜻이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손을 가만히 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살짝 손을 피하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민준아. 엄마는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길 바라. 내일부터 당장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 내가 번 돈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옷도 사.
대신 내 방 청소와 빨래는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엄마는 이제 내 개인 비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응원하는 조력자가 되고 싶어. 영숙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재산 분할이나 이혼 서류 대신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마음가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로 이 집을 정리하고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야. 당신들이 나를 엄마나 아내이기 전에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해 준다면 나도 기꺼이 이 집의 문을 계속 열어둘게. 철수와 민주는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은 굴욕적인 노예 계약이 아니라 무너졌던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자물쇠를 푼 냉장고에서 신선한 채소를 꺼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서툰 청소기 소리와 남편이 구인 잡지를 넘기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집 안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해지하고 싶었던 고단한 일상이 비로소 정상 영업을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족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법원 청사를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는 서류 봉투를 든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철수가 보였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부인과 엄마라는 직함의 유료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힌 판결문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라 지난 20년의 헌신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에게 수여한 자유 훈장이었습니다. 몇 달 뒤 지방의 어느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한때 인생은 한방이라며 그늘막 아래 누워있던 철수는 이제 낡은 안전모를 쓰고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미처럼 가늘던 팔다리에는 제법 단단한 근육이 붙었지만 점심시간마다 편의점 컵라면을 뜯으며 그가 떠올리는 것은 오자 감성돔의 비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차려졌던 영숙의 따뜻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집 냄새였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명과 자존심을 깎아 만든 최고급 VVIP 서비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 민준 역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 대신 그는 이제 빗물 섞인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 핸들을 잡습니다. 배달통에 담긴 치킨 냄새가 코를 찔러도 그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배달 한 건당 손에 쥐는 3,000원. 친구들과 클럽에서 호기롭게 긁으려 했던 50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스팔트 위를 달려야 하는지, 그 숫자가 엄마의 무릎 관절과 얼마나 맞닿아 있었는지. 민주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셀 때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시각 시내의 대형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올해의 보험왕 시상식. 무대 위로 올라가는 영숙은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완벽하게 피트되는 레드수트와 당당한 미소는 그 누구보다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험이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남의 인생을 설계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보험은 들어두지 않았더군요. 오늘 이 상은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설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얻은 첫 번째 배당금입니다. 영숙은 시상식을 마치고 홀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쾌쾌한 비린내 대신 은은한 샌다로드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압류 딱지 대신 영숙이 직접 고른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TV 소리 대신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정적마저 우아한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김영숙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시간.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약관을 완벽하게 해석해내고 기어이 자신만의 행복을 보장받은 진정한 퀸의 귀환이었습니다. 영숙은 소리 없이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진짜 인생이 정규 방송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